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세상을 뒤흔든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죠. 차관급이라 그러는데요. 이분과 면회, 소위 이제 구치소에서 면회가 이루어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구치소 측에서 허락을 했거든요. 이것을 돌연 우리나라 특검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무효화시켰죠. 취소. 특검에게 또 그런 권한이 또 있다라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그 특검을 떠나서 기본권이잖아요. 사람에게 그 주소에 있는 우리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재수자들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인권적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런데 그 후에 누리 PD가 그 일이 터지자마자 바로 그랬잖아요. 쪽지가 서로 전달될 것이다라고요. 바로 편지가 터지더라고요. 바로 편지가. 자,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황교안 전 총리가요, 모스탄 전 대사와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대화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모스탄 대사가 대부분 다 알고 있지만 부방대를 중심으로 수집한 많은 자료들이 또 모스탄 대사에게 또 들어가겠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놀란 것은 이 옥중 편지인데요. 쪽지 수준을 넘어서 정말 윤 대통령이 작심하고 작성한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와, 이 충격적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사정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미리 제가 예고하고 들어갈게요. 바로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충격적입니다. 대통령이 결국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게요. 부정선거 그 하나만을 의식하고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딥스테이트에 비하면 작은 거거든요. 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음모설이 있거든요. 음모론. 그 음모론의 최정점에 있는 게 바로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음모론이에요. 그걸 갖고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사람들도 많고, 그걸 이제 완전히 있는 실체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중간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계층이 있는데요. 그림자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달리 말하면요, 대한민국도 이 딥스테이트들이 장악했다라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이슈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느냐? 단순히 한국의 문제면 저는 벌써 풀렸다라고 봅니다. 사법 처리가 됐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게 안 될 그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을 생각해 보면요, 현 정부 대통령 권력을 뛰어넘는, 여기서 말하는 현 정부는 윤석열 정부를 말합니다. 그보다 더 큰 어떤 실체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단순히 친중 카르텔 이거 하나로 설명하기도 사실 좀 무리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딥스테이트라고 이해하면은 이게 다 풀립니다. 미국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딥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이 딥스테이트 하면은요, 거대한 실체들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화된 그런 거대한 실체가 있는데, 좀 이따가 조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옥중 편지, 모스탄에게 보낸 윤 옥중 편지, 하루하루 힘들다.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은 악의적이다. 라면서 이런 어떤 서신을 모스탄 대사에게 이제 보내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모스탄 측에서 또 서신을, 쪽지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엄청난 뉴스가 됩니다. 오히려 전화 유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죠. 자, 김계리 변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현재 윤 의뢰인 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포지셔닝이 딱 그래요. 이 사람이 향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모스탄 교수와 윤 전 대통령의 접견이 무산되자 탕 교수가 쓴 영문 편지와 번역본을 가지고 윤 전 대통령을 접견했고요. 윤 대통령은 바로 화답,
바로 답장을 편지로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실로 경천 동지할 정도로 충격적이다라고 합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들 지금 많은 언론들이 일부 다루고 있는데요. 편지 내용을 왜곡해서 아마 보도하고 있을 겁니다. 자, 쭉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또 탕 교수와 미국 정부가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이게 누구겠습니까? 부정선거 세력이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스템과 대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자신의 대선 출마 선언과 대통령 취임사에도 같은 인식과 철학이 드러나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요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스탄 대사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경제적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리즘이 풍미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결국 세계 모든 국가들을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로 수렴시킬 것이라는 가정과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리즘은 완전히 배신당했습니다. 공산주의, 네오막시즘, 완전히 구축된 군의주의 독재 체제, 초국가 경제 권력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부정선거 카르텔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카르텔은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그 위에 바로 거대한 시스템, 실체, 이거는 딥스테이트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위장된 민주주의, 부정부패 카르텔,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 이런 것이 이제 그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등장된 것이죠. 자, 온갖 선동, 위선, 날조, 조작, 왜곡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끝판왕급이 바로 이제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런 주장 같은데요. 자, 아무튼 이들과 결탁하고 이들에 기생하는 지식산업들이 창궐하고 수없이 많은 지식산업들이 창궐하고 있죠. 특히 언론 쪽에 많이 있죠. 많은 이익 추종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글로벌리즘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하여 국가도 주권도 자유도 거기에 매몰되고 이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모스탄 대사와 미 정부는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이러한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포지셔닝을 알겠죠?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 딥스테이트 실체가 있다라고 보면요. 윤 대통령은 그거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서는 지구촌 총사령관이 트럼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역할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 나의 대선 출마 선언 2021년 6월 29일과 대통령 취임사 2022년 5월 10일에도 이 같은 인식과 철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왜 그토록 자유를 외쳤는지 딥스테이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유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딥스테이트는 통제사회를 지향하거든요. 철저하게 이 지구촌을 하나로 묶어서 자신들이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가 있으면 그게 안 되거든. 윤 대통령은 유난히 자유를 많이 외쳤다고요. 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 표어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슷하네. 어떻게 보면요. 자, 지난 겨울 저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운동의 가치는 자유, 수호, 주권 회복이었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2024년 11월 26일자 한겨레 기사인데요. 미국인 74%가 공감한다. 트럼프 음모론의 핵심 딥스테이트는 실제하나 이건데 말이죠. 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세력은 바로 딥스테이트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마의 세력, 사탄의 세력, 뭐 그렇게 불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면 바로 이 딥스테이트들과 최후의 전쟁을 벌인다. 그것이 바로 3차 세계대전 혹은 아마겟돈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주요한 언론들이 전부 다 한 번씩은 다 다루는 이야기들입니다. 딥스테이트. 그 딥스테이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말이죠. 그 개념으로 밑에 제가 유사 개념 혹은 하위 개념으로서 이런 것을 적어놨는데요. 바티칸,
딥스테이트가 시작된 시발점이 주로 바티칸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 교황, 바티칸과 교황은 일체화가 되겠죠. 예, 이 이제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티칸과 교황이, 그리고 프리메이슨도요, 중세 시대 때 이제 생겨나 가지고 이것도 이제 바티칸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전부. 그래서 바티칸, 교황, 프리메이슨이 일단 하나로 묶이면서 딥스테이트의 원조는 여기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회, 제스위트라 그러죠. 이들 결국 전부 바티칸하고 연결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로스차일드, 세계 최대의 부호는 뭐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 뭐 애플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니다. 바로 로스차일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로스차일드도 연루된 것으로 여기 딥스테이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세계 최대 부호 가문 뭐 그렇게 알려져 있죠. 로스차일드 있고요. 그리고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안에서도 완전 핵심적인 그 최상층 인적 피라미드입니다. 여기에 이제 소위 이제 국가 원수급들, 아주 유명 인사들, 미국에는 주로 민주당 계열 쪽에서 많았고요. 공화당 안에도 일루미나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도 일부 일루미나티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카발이라고 있습니다. 카발. 일루미나티의 행동 조직이죠. 카발. 실질적으로 어떤 무장을 갖고 테러라든가 이런 걸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실체, 카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리스트, 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라는 운동 자체가 벌써 글로벌한 느낌으로서 상당히 좋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딥스테이트가 그 배후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정치적 엄격함, 너무 이렇게 따지고 들고 정치적으로 옳리 그러니를 따지는 그 자체도 PC주의, 이런 것들이 딥스테이트와 하나로 묶이는 개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윤 대통령이 지금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저거 딥스테이트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단순히 부정선거 카르텔 이야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거대한 개념을 이야기했다. 와, 윤 대통령이 대통령 하면서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었다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거에 100% 사실이다라고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제가 아는 한 저런 주장이 옛날부터 있어 왔고요.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저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자기보다 더 힘센 존재가 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걸 알았겠죠. 국회 자체가 벌써 자기보다 힘이 세다라는 걸 알았고 그 국회도 꼼짝 못하는 뭐가 있다라는 거지. 그 뒤에는 거기에는 국민의힘 같은 이런 보수 세력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싸우고 있다, 홀로 투쟁하고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었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맞서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트럼프도 뭐 일루미나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반대쪽에 서 있는 게 확실하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어떠한 계기만 주어지면 트럼프와 연대해가지고 이 거대한 세계 지배 전략, 사탄의 세계 지배 전략이다 그러죠. 딥스테이트를 붕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편지 메시지가 아닌가. 아무튼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번에 그 계엄을 선포했던 것은 정말 거대한 어떤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국회를 뭐 불법의 소굴이라 그랬던가요? 마의 소굴, 악마의 소굴 뭐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잖아요.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법이 죽었고 그러니까 상식과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저간에 충격적 내용이 들어있었군요. 그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참 대단합니다.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